신원장이 예. 턱관절이 안 좋아서 주사까지 맞고 싶다고 네, 자원을 제가 성운을 입으려고 오늘 준비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한번 실력을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희 신원장님이 맞게 될 주사에 대해서 좀 네. 재밌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마 요즘 프롤로 주사, 프롤로 테라피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프롤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영어로 증식, 태포 막 이런 데 나올 때 프롤리퍼레이션 있잖아요. 네네. 프롤리퍼레이션에서 앞에 나온 프롤로입니다. 프롤로 테라피 아니면 프롤로 인젝션 이렇게 일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됐나요? 이런 게 나온 지가? 그때 강의 들으면서 한번 봤었는데 히스토리는요. 꽤 이게 몇십 년보다 더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냥 최근 뭐 20, 30년보다 훨씬 더 오래된 주사 같더라고요. 메디칼에서 이런 엘보우나 무릎 같은 데 이제 주사 많이 놓고요. 이 프롤로 주사를 할 때 조직에 주사를 놔서 걔네들이 염증이 생기고 증식하고 재생되는 3단계를 갖다 거쳐가는 걸 보면서 이제 힐링을 도모하는데요. 거기에 쓰는 주사가 포도당이 있고요. 포도당 주사가 있고 또 요즘 많이 알려진 연어에서 이제 추출된 PDRN이라고 하는데 송어에서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어쨌든 프롤로 테라피로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두 가지 포도당 주사도 갖고 왔고 그다음에 시중에서 이제 또 쓰이는 PDRN 제품도 하나 샘플을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주사 요법을 하게 되면 제일 효과가 좋은 게 일단은 페인이 줄어들게 되고요. 네. 어떤 분들은 턱관절에 관해서는 소리가 개선된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아주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고요. 입이 오히려 너무 많이 벌어지는 사람들한테 주사를 해서 조금 덜 벌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페인이 있는 부분에 주사해서 페인을 없애면서 입을 벌어지기도 하고 너무 과도하게 입이 벌어져서 아까 이태리 벽화에서 봤던 것처럼 탈구되는 사람들을 턱이 안 빠지게 하는데도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위가 그 경우에는 앞쪽에 이제 외측 익돌근 아까 제가 해부학적에서 하악 전돌근이라고 노랗게 표시한 거 있잖아요. 거기다 주사하게 되면은 저는 사실 거기를 직접 주사하진 않았는데 입 벌어지는 것 갖다 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포도당 주사라든지 아니면은 PDRN 우리나라에 한 19종 정도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어느 제품이든지 거기에서 이제 대부분이 다 한 3cc 정도 포함되어 있는 약이 있는데 포도당 3cc든 아니면 PDRN 3cc든 거기다가 1cc 리도케인을 섞어서 토탈 4cc를 만들어 가지고 많이 넣게 되면은 포인트당 한 2cc, 2cc 이렇게 주사를 하거든요. 아파하시거나 용량이 많이 안 들어갈 경우에는 1cc 이상만 주사하고 남은 건 폐기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밑에 제가 재료 준비에 썼었던 것처럼 시린지, 그다음에 리도케인, 포도당 또는 PDRN 그리고 희석법은 포도당이나 PDRN은 3cc, 리도케인 1cc 해서 총 4cc로 만들고 그걸로 2포인트 내지 3포인트 정도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따가 똑같이 PDRN 3cc 하고요. 그다음에 리도케인 1cc를 섞어서 선생님한테 신원장님께 주사를 할 거고요. 포도당이 아무래도 통증이 좀 덜하고 환자분들 표현에 의하면은 PDRN이 아무래도 이제 포도당보다는 좀 더 채취해서 온 건지 몰라도 조금 통증이 더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린지, 니들, 그리고 2% 리도케인, 그다음에 포도당이나 PDRN. 입을 벌린 상태에서 저희 관절에는 이제 뭐 대여섯 군데 주사도 하는데 저는 원장님들께서 처음 초보 때 괜히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오늘 2포인트만 제가 알려드릴 텐데 1포인트는 말안장 모양으로 돼 있는 녹색 말안장 같이 생긴 디스크 있잖아요. 디스크 밑에 걔네들을 잡아주는 리가멘트, 레터럴 리가멘트. 피부에서 되게 슈퍼피셜하기 때문에 1cm 이상 절대 안 들어가고요. 1cm 채 안 되고요. 그렇지만 위에 있는 여성분처럼 레트로 디스칼 티슈는 입을 벌려야지 뒤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입을 벌리고 우리 눈꼬리에서부터 이주를 연결한 트라구스를 연결한 선에서 1cm 전방, 0.5cm 하방. B가 이주고요. 트라구스고 A가 이제 주사 포인트인데 저 부분이 입을 벌리게 되면 컨다일의 후방 부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레트로 디스칼 티슈가 됩니다. 근데 저기는 당연하게 깊이 들어갈 수 있어서 1cm 이상, 2cm 가까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저 A 포인트는 조금 그래도 스킬이 필요할 것 같이 보이는데 A가 더 쉽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찾기는 몰라도 입을 벌리면 컨다일의 쏙 후방이 들어가는데. 쏙 들어가고요. 이렇게 원이 되면서 걔네들 벽을 타고 갈 수 있어서 마치 저희가 어떤 원 기둥이 있으면 니들이 가서 뒤로 이렇게 밀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오히려 조금 쉬우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블럭 마취 할 때 보통 맨디블을 느끼고서는 거기서 약간씩 꺾어 들어가고 이런 거랑 비슷하게 그런 거랑 비슷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래도
초보 때는 컨다이를 그려놓고 하는 것도 기억나시잖아요. 아, 이렇게 네. 뭐 이 서저리 하시는 분들이 외과 선생님이 꼭 그려서 하는데 네. 그렇게 그려서 하는 것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리셔도 됩니다. 예. 굳이 안 그려도 제가 네네. 저희가 이제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 그 PDR에는 폴리디옥시 리보 뉴클레오티드 나트륨이라고 하는 성분이고요. 네. 요거는 뭐 연어, 송어의 정소에서 이제 뽑아내가지고 그걸로 만든 그 DNA 조각들이고요. 네. 이 DNA 조각이 우리 모든 그런 포린 바디가 몸에 들어가면 처음에 염증이 생기고 그다음 걔네들이 때에 따라서는 세포 증식을 일으키고 거기서 사멸하기도 하고 어떨 땐 재생이 되는데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조직의 염증을 갖다가 그 개선하고 심지어는 뭐 혈관까지도 생성이 돼서 이 블러드 서플라이도 개선한다는 이론들도 있고요. 네. 아마 요즘 하여튼 되게 각광받는 그런 그 실식이기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주사는 한 번에 대여섯 군데에서부터 한두 군데까지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데요. 적게는 한두 군데, 한두 포인트 주사, 많으면 대여섯 포인트도 하는데 저는 초보로 원장님들 할 때는 그냥 한두 포인트 정도 하시는 거 추천. 그 다음에 주사 간격은 대략적으로 한 2주 간격으로 한 4, 5회 정도, 3, 4, 5회 정도 하시는데요. 그 정도 선에서 환자분들 반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하실 수 있고요. 보통 병원마다 차지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병원 같은 데는 주사 부위랑 상관없이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번 오시면은 그때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포인트당 뭐 3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신의료 기술이 된 지 지금 2년이 채 안 돼요. 23년도 3월 23일 날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2년이 채 안 되거든요. 원장님들께서는 지금 앞에 보시는 요양급여 행위평가 신청서를 심평원에다가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청구를 하시면 쓰실 수 있고 요 내용도 대부분 만약에 그 PDRN 같은 걸 구입하면 그 업체에서 이미 다 내용들을 다 알려서 주기 때문에 물리치료 살 때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간단하게 적어서 내시면 서류 2페이지면은 이제 허가를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또 무슨 꼭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저희가 신의료 기술이라도 그게 우리도 허가를 받아야 쓸 수 있는 거지 허가 고시만 됐다 그래서 무작정 쓰시면 안 되니까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이런 어려운 일 안 당하실 수 있도록 또 이런 규정도 좀 지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클리니컬 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주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TPI, 그다음에 리도케인 TPI, 그다음 보톡스,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 프롤로 주사까지 이제 치과에서 만약에 원장님들께서 TMD 관한한 주사를 하신다 그러면은 일단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이제 TPI를 하시게 될 텐데요. TPI는 요게 지금 2cc짜리 시린지예요. 근데 요 2cc짜리 시린지는 리도케인을 섞어서 TPI 할 때 쓰실 수도 있고요. 보톡스 희석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아무래도 요거를 제일 많이 쓰게 되고요. 만약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신 원장님 같이 포인트를 한 군데만 놓는 경우는 요걸로도 충분히 희석해 쓸 수 있습니다. 네. 여기 2.5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희석해 쓸 수 있고요. 보톡스에 관해서는 여기 빨간 꼬다리 있는 거는 12.7mm짜리 반인치짜리고요. 여기 흰색 꽁지가 있는 것은 요거는 이제 짧은 겁니다. 그 짧은 거는 보통 미용할 때 이마, 눈가, 코 옆에라든지 저 거미스마일 같은 이제 그 미용할 때 짧은 것도 쓰고요. 그 저희 치과에서 만약에 주로 하시게 되면 교근이나 측두근 하시면 그때는 조금 롱니들, 그 13mm 또는 12.7mm짜리 롱니들 쓰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저희가 요즘 특수한 시린지들이 있는데요. 인슐린 시린지를 한번 담아 쓰면은 다시는 못 쓰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 간혹 이제 시린지를 갖다 갈아 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앞쪽을 갖다 일회용을 갖다 갈아 끼는 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린지만 파는 경우에 메디칼에서 주는 시린지인데 메디칼에서 주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니들을 시린지에다 꽂아서 쓰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시린지는 대부분이 다 들어가는데 끝에 남습니다. 네네. 이해되시죠? 꼬다리가 남거든요. 네네. 근데 그 꼭지에 남는 게 보톡스는 되게 비싸요. 그 시린지 중에서 지금 보시면 요 시린지 같은 경우는 끝까지 들어가게끔 돼 네. 있잖아요. 끝까지 들어가면서 이 약을 하나도 로스 없이 다 쓰실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시린지도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간혹 주사기 중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힘 주다가 니들이 팍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힘 받으면. 근데 락킹 여기 시키죠. 락이 되는 거예요. 네. 락이 되는 건 중간에 락이 이렇게 돌려서 들어오면 스크루로 락이 돼가지고 네네. 아무리 세게 해서 압력해도 얘 니들이 튀어나가는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네. 혹시 만약에 시술하시게 될 때 이런 이 시린지도 특성이 있는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쓰시면 네. 안전하게 좀 쓰실 수 있어서 많이 예, 됩니다. 네. 요거는 좀 제가 팁으로 좀 클리니컬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오늘 제가 갖고 왔던 요거는 아마 치과계에서는 거의 없을 텐데 교수님 너무 많이 까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거 안 쓴 거니까 이따 제가 좀 챙겨가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미용할 때 쓰는 건데요. 보시면은 바늘이 9개 바늘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좀 넓은 부분에 광범위하게 주사한다 그러면은 니들은 구멍은 하나인데 앞으로 나가는 게 9군데로 나가거든요. 그때 저도 이 재선기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네. 가장 아픈 부분이 상악 전치부 가장 아프잖아. 특정 주사기들 좀 쉽게 하시는 주사기들 있으면 압력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되게 똑같은 압력으로 균일하게 광범위하게 들어갈 수 있어서 통증도 좀 덜 느끼고 그 어떤 부위를 갖다 특정적으로 공격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관절도 많이 심하게 아픈 분들은 이런 니들들 조금 길게 해가지고 쓰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니들이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앞에를 돌리게 되면요, 얘네들이 나와요. 니들이 지금 보시면 지금 니들을 이제 돌리면 스크류가 숨어 있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길이를 조절해서 하면 이건 주로 이제 미용 같은 데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주사하면은 그 여러 군데 주사할 거를 갖다가 얘네가 똑같이 그 3x3 해가지고 이렇게 주사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그 보시면은 또 워낙 치과 선생님들은 응용력이 많으시니까 또 쓰실 수 있는 데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앞에가 더 더 길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길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게 보통 이제 피부 미용에 하는 거라서 그거는 진피, 뭐 더미스라고 하는 진피층 뭐 주사, 그러니까 피부 주사할 때 쓰는 거고요. 또 이게 또 치과 쪽에 개발이 돼서 뭐 프롤러 같은 거 한다 그러면 뭐 더 나올 수도 있겠고 그렇지 저게 않겠습니까? 그 여자들 피부과 갔다 오면 맞습니다. 이렇게 점점점점점 돼 있는 게 예. 격자 무늬로 되게 해서 저거를 정확하게 잘랐다 했는데 아마 저걸 쓴 것 같아요. 저걸로 쓰는 거고 저희 딸도 있는데 맞아요. 도장 주사. 9개 구멍 나 있거든요. 그 불주사 맞을 때 자동 주사기 같은 것들도 간혹 이제 쓰실 때 여기 원장님들 세 분 다 저 그 건 타입을 쓰시는 걸 알고 있는데 대부분 앞이 이제 덴탈 시린지를 쓸 수 있는 그 메탈릭으로 돼 있는데요. 저가 쓰는 거는 미용이나 이제 보톡스를 하다 보니까 그 덴탈 시린지가 아닌 일반 시린지에 플런저만 없는 상태로 장착이 되는 그런 최근에 개발된 제품들도 있어서 또 같이 또 비교해가면서 쓰시는 것도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교근에 25유닛 논다 그랬잖아요. 쟤네들은 보통 이제 short, long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short 하면은 0.5, long 하면 1cc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사를 놓을 때 롱 숏 하면은 이제 25유닛, 롱 숏 하면 25유닛 이런 식으로 해서 안 그러면은 이제 시린지 보고선 이게 몇 남았지 그러고 또 보다가 이거 힘 세게 들어가면 또 이게 오바되고 막 그러면 모자라요. 좌우가 안 맞고 그런데 그거 딱 칼같이 맞춰가지고 얘네들이 주사를 해줘서 충분히 좋고 특히 프롤러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은 이쪽은 선생님들께서 좀 초보 때는 여기는 다 들어가잖아요 근육은. 근데 관절은 잘못 주사하면 이게 어떨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래도 쟤네들은 어느 정도 파워가 있어서 위치만 잡으면은 통증도 저희들보다 훨씬 더 안 아프게 등속으로 주사를 하게 되니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신 원장님 제가 마취를 좀 해드리고 그 신 원장님 제가 오늘 뭘 할 거냐면은 왼쪽 관절이 아프신데 관절에는 라테랄 폴하고 레트로 디스칼 티슈 두 군데가 그 염증이 제일 많이 생기는데요. 일단 그 두 군데 중에 어디가 문제인지, 둘 다 문제인지 하나가 문제인지부터 먼저 촉진해가지고 제가 감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포인트 내지 2포인트 주사라 토피칼로 연고를 발라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연고는 그 마취 연고 엠라크림이라고 이제 파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엠라크림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거 없으시면 저희 소아애들 때문에 옛날에는 허리케인이라 그랬는데 그 도포제들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허리케인. 그거 발라도 됩니다. 엠라크림은 어디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영국 회사 같은데요. 피부과에서 다 쓰는 거라서 꼭 이거 아니더라도 피부 도포제, 도포 마취제하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은 점막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도 효과가 좀 있나요? 이거요? 이게 피부과에서도 피부과에서는 많이 씁니다. 이게 그냥도 스킨에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오히려 허리케인은 보통 점막에 많이 쓰고 피부에는 좀 덜 씁니다. 어차피 피부 점막에 들는 것들이 이제 피부에도 듣기 때문에 쓰고 있고요. 저는 없으면 그냥 허리케인 다 쓰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1포인트 내지 2포인트 주사가 예상될 때는 사실은 토피칼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너무 환자가 겁이 있거나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 리도케인으로 블럭을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블록하는 위치도 제가 주사하는 위치하고 똑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블럭까지는 블록이 더 아프실 수가 있어요. 저 잘 참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고를 바른 상태에서
여유 있게 그래도 한 20분 이상 좀 기다려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은 처음에 시술할 게 이제 확정이 되면 보통 그 직원분들, 코디네이터나 직원분이, 위생사분이 나가서 그 부위를 갖다 먼저 토피카를 한 30분 전쯤 해서 한번 발라주시고, 만약에 시술하기 한 10분 전쯤 한 번 더 발라주시고 해서 일단 토피카를 완벽하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제가 그 통증이 어디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군데를 갖다 이제 촉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다일이 있으면 라테랄 폴이 있고 레트로 디스칼 티슈가 있는데요. 라테랄 폴은 보통 요 부분을 갖다 바깥에서 누릅니다. 귓구멍에서 1cm 전방이요. 네. 거기 이렇게 돌려가면서 누르면은 뼈가, 닭뼈 동그란 거가 잡혀지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귓구멍에서 1cm 전방에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돌리면은 닭다리에 동그란 뼈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그 인대, 리가멘트가 있는 라테랄 리가멘트 있는 데고요. 그 다음에 그 입을 절반 정도 벌리고요. 두 번째 손가락을 귓구멍의 전벽, 웨이도의 전벽을 누르면 여기가 레트로 디스칼 티슈입니다. 자, 여기 아프세요? 네. 여기요. 네, 여기는요. 괜찮으세요?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그러면 네. 오늘 제가 주사를 그 라테랄 폴하고 레트로 디스칼 티슈 두 군데를 주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두 군데 다 맞고 싶어가지고. 네. 마취가 충분히 됐다고 이제 가정하에 네, 가정하시는 거죠 지금? 네. 네. 실제로는 저희 미리 해놨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그 알코올 수압을 하고요.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베타딘으로 닦아주는 것도 좋고, 보통 알코올 수압만 해도 저희 치과에서 외용으로 시술하는데 큰 지장은 없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PDRN을 하나 쓸 텐데요. 요게 그 10cc짜리 시린지. 니들은 더 안 굵어도 되나요? 이게 너무 굵어서 잠시만요. 네. 요거 니들 갈 겁니다. 이거 하면 너무 아파서 죽습니다. 그냥 그걸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PDRN이거든요. 그 연어에서 추출한 PDRN. 이렇게 파란색 표시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부분에 힘을 주면 거기가 금방 깨집니다. 네, 그래서 딱 그 병따개 머리. 근데 이거 또 못하는 위생사분들은 처음에 실수해서 막 손 비기도 하니까 꼭 그 꺼즈를 저처럼 쓰시고, 원장님이 처음에는 해주시면은 조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3cc거든요. 요게 리도카인이고요. 리도케인 1cc하고 요거 3cc하고 합쳐서 4cc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약을 오픈하시면은 요 고무 부분은 알코올로 한번 소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는 DRN을 갖다가 3cc를 전부 다 여기다 저희가 이제 빨아 넣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리도케인 여기다가 1cc를 희석합니다. 간혹은 또 다른 용법으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얘가 1대3이잖아요. 또 1대4를 해서 5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씩마다 농도마다 차이, 저희 보톡스 농도 하듯이 좀 차이가 있어서요. 이 대바늘로 주사하면 신 원장님 기절하시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희석할 때만 쓰고요. 재미를 위해서 저걸로 꽂으면 어떤 반응인지 궁금하긴 한데. 그다음에 주사는 1인쯤에 2.5cm이거든요. 그 2.5cm짜리로 하는데 라테랄 폴 쪽에는 한 절반 정도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뒤쪽은 후방은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포인트당 4cc인데 2cc, 2cc 이렇게 두 번 쓸 수 있는 용량인데요. 2cc, 2cc 다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아파하시거나 좀 이게 피부가 너무 튀어나오면은 거기서 적당하게 좀 멈추셔도 됩니다. 용량으로 효과를 보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만 들어가면 얘네 다 퍼지거든요. 퍼지게 되면 그 부분이 다 다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귓구멍에서부터 1cm 전방에 저희가 팔페이션 하게 되면은 닭다리에 그 동그란 뼈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라테랄 폴인데 그 부분에 주사를 하고 지금 딱 절반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아스피레이션을 한번 쭉 하고 특별하게 혈액이 그 빠지는 게 없으면 저희가 천천히 주사합니다. 이게 주사 바늘이 너무 가늘면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요게 지금 안 아픈 거 하려고 좀 저희가 좀 굵은 걸 저희 가는 걸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입을 아예 보세요. 벌린 상태에서 요 캔티온 눈꼬리하고 이주를 연결한 선에서 1cm 전방 여기가 만져보면 이렇게 쑥 들어가잖아요. 콘달. 그 들어가는 부분 아까 신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본 타고 들어가서 콘달 쪽에 들어가면 얘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게 2.5cm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은 되게 그 스페이스가 널널하기 때문에 주사하셔도 주사가 좀 힘이 좀 덜 들어갑니다.
항상 리퀴드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훨씬 더 통증이 좀 덜합니다. 지금 제가 놓는 건 PDRN이지만 만약 포도당 주사 20% 포도당 주사를 넣으셔도 똑같은 실식으로 하실 수 있고 대신 통증은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피가 많이 나진 않아서 꺼져 여기 대시고요. 한 2분만 누르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프죠? 아 근데 진짜로 하나도 안 아파요. 마취 네. 지금 마취가 충분히 네. 돼서 그렇습니다. 네, 요거 도포 마취 정도로 해도 요 정도는 충분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같이 TMJ 두 군데만 놓으면은 사실 토피칼만 하셔도 도포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도포만 2-30분 전에는 충분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 요인이 요 니들이 그 30게이지 니들로 되게 가는 거거든요. 대신 이제 30게이지 니들이다 보면 주사할 때 저희가 힘이 많이 들어가서 자동 주사기, 무통 주사기 쓰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숫자가 조금 편하시려 그러면 그거보다는 조금 두꺼운 27게이지. 27게이지 하면 아무래도 리퀴드는 많이 들어가는 좀 편하게 들어가는데 환자분이 압력은 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조절하시면 그리고 저는 처음에 여기 말고 뭐 또 앞쪽에 뭐 인대 관절 강에도 주사하고 막 이렇게 여러 군데 놓는데요. 아직은 처음에 좀 한 20명 정도 내지 30명 주사하기 전에는 그냥 관절 투포인트 정도만 하셔도 그 투포인트도 지금 실제로 그 부분에 통증이 있어서 그렇지 통증이 없으시면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있으면 한 군데만 주사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나중에라도 찾아보려면 그 다른 데도 놓는 걸 좀 보고 싶은데 이왕 놓으시면 다른 부분은 제가 그냥 잠시만요. 표시만 해드리겠습니다. 그 선생님들 보톡스 놓듯이 교근에 주사하는 건 뭐 다 아시죠? 교근에 주사하고요. 그다음에 이 프롤로는 목표가 원래 인대 쪽입니다. 인대하고 텐던이거든요. 그래서 머슬도 놓지만 인대가 목적이라서 이게 입안으로 해가지고 그 이 하악공 전달 마취 하듯이 들어가서 거기 주사하게 되면 스틸로맨디블라 있고 그다음에 스페노맨디블라 또 이쪽 밑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 저도 그거는 안 해봤습니다. 두 개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런 리가멘트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절 강에도 이제 관절 강에다 직접 할 수 있는데 관절 강은 아까 입을 벌렸을 때요. 입을 벌린 상태에서 위쪽에다가 컨다일 위쪽으로 해서 저희가 주사하게 되는 그 포사에다 주사를 하는데 저는 관절강 주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저희 후배 교수님들 2명이 더 경험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 얘기하면 제가 간혹 보면은 이제 타병원에서 왔는데 그 이 프롤로 주사 맞고 나서 뼈가 급속하게 관절염 진행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은 관절강에 주사했었던 히스토리가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연구된 건 아니고 그래서 괜히 이게 원래 목적은 인대나 건 쪽에 텐던에 주사하는 거니까 그 목적에만 근육이라든지 근데 관절강에 넣었을 때 얘네들이 과연 이 본에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조금 더 연구가 될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다른 그 외과 선생님들이나 또 경험 많으신 분들이 하시긴 하지만 저도 아직은 거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는 조금 TMJ 근처에 리가멘트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효과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나요? 이론적으로는 뭐 수십 분 내에 벌써 여기서 반응이 일어난대요. 대략적으로 처음에 염증은 수시간에서 수일. 그 다음에 그 아까 프롤리퍼레이션이라고 얘는 재생은 대략 수일에서부터 수주.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재생되는 건 수주에서 수개월. 그러니까 짧게는 뭐 2-3일에서부터 길면 2-3개월까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경험 많으신 분들 얘기로는 처음에 주사 맞고 나서 그 일주일 이내는 조금 아플 수가 있는데 아플 수 있어서 좀 찜질도 하고 소염진통제나 어쨌든 이제 이런 수시를 하고 나서 혹시라도 좀 불편하시면 그 항생제 같은 것들 같이 치과에서 저희 발치할 때 주시지 좀 한 2-3일 먹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주만 지나면은 되게 효과가 아주 좀 드라마틱하다고 그렇게들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주사들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전하게 하시기에는 지금 보시는 투포인트가 제일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렇게 한번 놓고 한 2주 있다가 또 다시 하고 그런 수식을 한 3회 내지 5회 정도 2주 간격으로 한 4회 정도 하신다고 보시고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조금 뭐 매니지가 안 되는 분은 뭐 한 3회로 끝날 수도 있고 뭐 효과 어느 정도 있는데 더 맞기를 원하시면 조금 더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나의 묶음 패키지로 이게 좀 구입할 수 있으면 너무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닥터 김스 패키지 해가지고 주사기도 좀 필요한 거 딱 구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한번 좀 패키지를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